갤럭시 워치 4 완벽 사용 설명서. 이 영상 하나만 있으면 당신은 갤럭시 워치 4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있으면 당신은 갤럭시 워치 4에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있으면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무조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갤럭시 워치 4 완벽 설명서. 안녕하세요, 리뷰머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워치 4 완벽 사용 설명서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시계를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시계를 깨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터치하기가 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시계를 덮게 되면요, 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건 지금 AOD가 적용된 화면이라 원래는 검은색 화면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터치를 누르면 켜지고 손바닥으로 덮으면 꺼집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바깥쪽에 있는 다이얼 부분을 터치함으로써 깨우는 방법을 해볼게요.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 다이얼이 있어서 한번 물리적으로 돌려주게 되면 켜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갤럭시 워치 4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물리적인 건 없어도 손가락으로 돌리면 켜지게 됩니다. 한번 꺼주고, 자, 이번에 세 번째 방법은 시계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켜는 방법인데요. 위의 버튼은 홈으로 가는 홈 버튼, 아래 버튼은 바로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뒤로 가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버튼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계가 켜지게 되고요. 아래 버튼을 눌러도 시계가 켜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시계를 들어 올려서 화면을 켜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터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얼을 돌리기,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켜는 것, 아래 버튼을 눌러도 켜지죠. 그 다음에 이제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리면 이렇게 알림창이 뜨는데요.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 알림창을 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을 좌우로 드래그하면 메뉴의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시계의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같은 메뉴 이동을 좌우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갤럭시 워치 4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돌리면 메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뉴 하나하나당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침대로 보이는 이건요, 눌러보면은 취침 모드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시계에서 나오고 있는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어두운 상황에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시간을 확인할 때 너무 빛이 세버리면 눈뽕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원 모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계 전원을 끄거나 혹은 터치 민감도를 설정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시계 위에 강화 유리 같은 두꺼운 필름을 붙였을 경우에는 터치가 좀 이제 안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터치 민감도를 사용하면 강화 유리를 붙이기 전에 터치감과 똑같은 감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갤럭시 워치의 설정을 담당하는 메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연결이나 알림 설정, 소리 및 진동, 디스플레이, 삼성 헬스, 유용한 기능, 배터리, 앱, 일반, 접근성, 보안, 개인정보, 위치, 계정 및 백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험말, 워치 정보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번 직접 눌러보시고 메뉴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서 보통 사용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네 번째 메뉴는 Always On Display AOD 기능입니다. 저는 이걸 켜놨었는데 이걸 끄고 화면을 아예 끄게 되면 화면이 아예 꺼져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근데 저는 평상시에 AOD를 켜놨기 때문에 시계 화면이 나타났던 거고요. 이 시계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계가 몇 시인지 알 수 있지만 배터리가 더 나간다는 점, 그 점은
알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메뉴는요, 워치의 알람을 소리로 할 것이냐, 진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음으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고요. 자, 다음 여섯 번째 메뉴는 손전등인데요. 이것은 화면을 밝게 해줌으로써 그나마 어두웠을 때 플래시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당장 뭘 비춰야 되는데 핸드폰도 없고 손전등도 없다, 이럴 때 시계에서 손전등 역할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메뉴를 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그림은 방해 금지 모드라고 해서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어떤 알람이 와도 시계에서는 표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취침 모드랑 약간 다른데요. 취침 모드는 내가 불빛을 어두운 곳에서 쓸 때 좀 어둡게 해서 눈뽕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방해금지 같은 경우는 이걸 활성화했을 경우에 어떤 알람도 받지 않겠다, 방해받지 않겠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 그림이 있는 이 메뉴는 밝기 조절인데요. 이 밝기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얼로 조정도 가능하고 또 터치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이 배터리 모양의 그림을 클릭하면 절전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절전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갤럭시 워치의 배터리를 최소화시켜서 최소한의 알람 그리고 AOD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그렇게 해서 배터리의 사용량을 늘리는 모드인데요. 핸드폰의 절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배터리가 모자른 상황일 때 급하게 켜두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레이트 모양의 그림을 누르면 영화관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영화관 모드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2시간에서 보통 3시간 동안 하는 상영시간 동안 만약에 알람이 울렸을 때,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왔을 때 뒷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빛이 나지 않게 알람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거나 눌러놓고 활성화 시켜놓으면 이제 걱정 없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다음은 워터락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샤워를 할 때 보통 이제 물이 튀기면서 내가 원하지 않게 터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치를 하거나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요. 다만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2초 이상 눌렀을 때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비행기 모양은 비행기 모드 다들 아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헤드셋 모양의 그림은 블루투스 오디오를 연결하는 메뉴인데요. 현재 블루투스 오디오로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목록을 보여주게 되고, 이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찾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위치 정보를 활성화할 거냐 비활성화할 거냐 라는 메뉴고요.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내 위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다른 것들에 연동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N자로 써 있는데 NFC입니다. 이 NFC를 활성화하면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창에 있는 모든 메뉴를 전부 다 훑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터치 민감도와 음량을 추가할 수 있고요. 꾹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혹은 드래그해서 위치도 바꿔줄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추가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 나오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다이얼을 통해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터치를 이용해서 내렸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앱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앱마다 그것을 클릭하면 그 앱으로 들어가서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앱들을 설치하고 싶을 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앱이 설치가 될 때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 각각 설치가 되고, 이 둘 다 설치가 되어야만 그 기능이 활성화되기도 하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시계에 있는 구글 스토어에 안 들어가도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스토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구글 스토어에서 티머니 어플을 다운받았는데요.
이것을 다운받아서 제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와 연동을 하게 되면 시계로 교통카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메뉴 설명할 때 맨 마지막에 NFC 있었죠? 그 NFC를 활성해 주시고 이 티머니를 깔게 되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상 보시고 오실게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